살다 보면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일을 조금만 해도 쉽게 지치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눈밑이 파르르 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손발이 저릿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물론 이런 이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나 생활 패턴의 변화 때문에 몸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이 흔들릴 때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과 신경기능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피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몸이 쉽게 피곤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또는 손발 저림 같은 신경과 관련된 변화가 느껴질 때 비타민 B군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건강정보에서도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다양한 대사 과정과 관련이 있는 영양소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낄 때 비타민 B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비타민 B군이 어떤 영양소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B를 하나의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비타민 B군은 하나의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비타민이 모여 있는 그룹입니다. 즉, 비타민 B라는 하나의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B1, B2, B3 같은 여러 비타민들이 함께 묶여 비타민 B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각각의 비타민은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타민 B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입니다. 비타민 B2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나이아신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사 과정에 관여하며 피부 건강과 신경 기능 유지에도 관련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5, 판토텐산입니다. 판토텐산은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6, 피리독신입니다. 피리독신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7,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피부와 모발 건강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비타민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B9, 엽산입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B12, 코발라민입니다. 코발라민은 신경 건강과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B군은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함께 작용하면서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낄 때 비타민 B군을 떠올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데 사용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단순히 음식만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서는 여러 효소와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복잡한 대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비타민 B군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부족하거나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로감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운동 부족, 질환,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로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피로가 느껴진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가운데에서도 특히 많이 언급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기능 유지와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저림, 감각 이상, 피로감, 빈혈,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위 점막 기능이 변화하면서 비타민 B12 흡수에 필요한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 수 있어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 섭취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B12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저림이나 감각 이상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히 피로나 영양 문제로 넘기기보다는 내과나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타민 B군은 다양한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생선, 달걀, 우유, 콩류, 통곡물,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나 식사량이 줄어든 중장년층에서는 다양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영양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단 구성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분류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필요량이 사용된 뒤 나머지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B12는 예외적으로 간에 저장되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에 따라 약 2에서 5년 정도 저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 B6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복용할 때에는 권장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생활 속 관리 팁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내 몸의 비밀 노트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